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이긴 하지만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조금은 현업중개인분들이 금기시하는,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순가중개 인정작업, 금액적으로 보자면 대두리 작업이라고들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중개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 또 업력이 좀 짧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사실 정확한 답변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부분은 또 합법이 아닌 불법적인 영역, 초과 수수료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들을 잘 안 하죠. 어찌 보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나 수수료율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순가중개 인정작업이라는 것은 대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내가 예를 하나 들자면 1억에 해당 매물을 팔고 싶다, 나한테는 1억을 꼭 받아줘, 대신에 중개 수수료는 내가 주기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조금 더 매수인에게 받아서 수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해라 라고 매도인과 중개인이 하는 어떤 일종의 수수료에 대한 협약이기도 하죠. 상가 같은 경우도 권리금 같은 경우는 뭐 시설이라든지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중개인 간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죠. 상가 같은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불법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권리금을 이만큼 줬는데 이 금액에 저 사람의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네, 이렇게 알게 됐을 때는 당연히 불만이나 불편, 불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이렇듯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경우, 혹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상가에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나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인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인정작업이나 대두리 작업을 통해서 매수자, 임차인이 추후에 자기가 지불했던 돈에 적지 않은 부분이 중개인의 수수료로 지급이 됐다는 걸 알면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중개인 입장에서는 저도 토지를 하지만은 실제 중개 보수 요율로만은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보수보다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엄연하게 법이 정해져 있고 법정 수수료율을 넘긴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게 됐을 때는 당연히 불법으로 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얘기고 부당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중개인들이 어떤 얘기를 꺼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이제 막 중개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일정 이상의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금기시하는 내용이 순가중개 인정작업, 대두리 작업 이런 게 되는 거죠. 주거용 주택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죠. 사실은 정확하게 법정 보수대로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 전세, 매매 이런 것들을 함께 믹스를 해서 중개 사무소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비도심의 토지는 뭐 임대가 별로 없죠. 그래서 거의 매매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발로 많이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저희 같은 비도심은 사실 바닥 권리금이나 이 상가 권리금이 잘 없는데, 중심 지역으로 갈수록 역세권이나 유동층이 많은 곳일수록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에 대한 권리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중개를 하면서 적정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인정작업, 대두리 작업, 자, 이렇게 하는 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권리금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지만, 권리금이 5천만 원인데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과연 그 수수료율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 내에서 중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내 영업, 내 인맥 인프라, 내 중개업에 미칠 영향, 우리가 중개를 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잘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건을 해서 수수료를 훨씬 많이 받고 잠시나마 내 배가 부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개가 왜 제자리 걸음이냐 하면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고 판단이 돼요. 잘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업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 지역에 오래 중개를 해왔다면 내가 별다른 홍보도 안 해도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야 됩니다. 나하고 대면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정말 일 자체가 그냥 순조롭게 잘 풀리고 나에게 의뢰도 하고요,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사실 오래 하더라도 제한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예전과. 그래서 내 호주머니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가운데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과 눈치 싸움하면서 수수료를 좀 더 받고 권리금 수수료를 좀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개 업력은 길지는 않지만 오래 하신 분들도 워낙 많이 봐오고요,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도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하고 신뢰 있는, 상대방에게 정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개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는 정직함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중개를 하면서 돈도 더 벌고 수익도 더 가져간다 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가가려는 나를 몰라준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진솔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정직함과 신뢰는 유지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홍보가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뢰 있고 정직함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홍보를 하고 나를 알리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중개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소신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를 알리고 PR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 소신과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면서 유지를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인적 네트워크가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렇게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 중개시장에 진출을 할 때 내 소신을 가지고 중개시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다 보면 경영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당장은 더 낫더라, 이런 것을 답습하다 보면 내 소신이 흔들리고 또 그 중개시장에 그대로 묻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중개시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걸 답습하기보다 내가 나를 PR하고 소신 있게 소비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홍보 능력 함께 겸비하시면서 꾸준히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개업 초반에는 매물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정도부터는 크게 매물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홍보를 해서.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제 소신과 확신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연결을 해줘요,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많은 신규 고객이 전화가 오기도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상담을 받았던 사람, 매도인인 경우, 매수인인 경우, 이런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혹은 소개를 해서 전화를 했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영업이고 인적 네트워크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하다 보니까 공동중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작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정작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동중개를 그래서 좀 안 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웬만하면 저희는 단독중개 하거든요. 그리고 매도인이 저희한테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이거 1억이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곳에는 있죠. 근데 저희는 바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법정 보수가 얼만데 이 금액만 딱 받습니다. 더 줘도 안 받으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얼마 받을 건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개를 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합니다. 매도인이 이 금액이 받아달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절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저 말고 살지 말지 판단하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그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싸맬 일도 없고 이렇게 서로 재고 머리 싸움할 그런 피곤함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중개업을 쉽고 편하게 해왔어요, 솔직히. 홍보가 좀 되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소신대로 하니까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영업이고 그게 진짜 중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물론 일선에 인정작업을 하시는 중개업소들처럼 저희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저희가 아파트 2채 이상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기 때문에, 또 저희는 중개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중개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인정을 해봐 주시고 많이 연결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끌려갈 일도 없고
중개업이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소비자분들이 똑똑합니다. 제가 소비자분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모른 채 할 뿐이고요. 본인들도 중개시장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PR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열심히 발로 뛰시고 노력하고 내 호주머니만을 먼저 채우려고 그런 생각들이 우선하게 되면 내 소신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제자리입니다. 건바이 건이 되고 중개를 돈을 벌려고 시작하는 건 맞겠지만 기준 자체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신뢰 있게 필요로 하는 것을 꼭 찾아주겠다라고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중개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내 호주머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요. 내가 하려는 사업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좀 더 잘 이용을 할까? 이용자들이 더 사용하기 편하도록 내 상품의 가치를 더 만들까?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나 사업이 결국 크게 발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멀리 보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이윤, 마진 이것만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기업들은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또 알리는 걸 고민하고요. 자, 우리가 조그마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런 마인드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게 되면 그리고 나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결과와 성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개업적 측면이 아니라 모든 사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많은 사업주를 보고 저 역시 많은 사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 호주머니, 내가 버는 돈만 바라보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단기간에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연결고리가 돼서 내가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더 큰 길을 개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 마음을 알리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방법 꾸준히 한번 노력해 보시고 또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범위를 어떤 넘어서는 그런 영역들이 보일 때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고 또 대처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